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당일 현장 재구성부터 시작한 건데요. 일부 현장 방문에는 유가족들도 동행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의 30초 분향소 방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에 대해서는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될까요? 경찰 특수부는 박 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모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재난 대비와 구호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이 영장에 적시가 됐는데요.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가 있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이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경우에는요, 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됐고 이번에 재청구를 한 겁니다. 실제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쓴 보고서에 대한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요. 특수본으로서는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무척 중요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기각이 된다면 부실 수사다라는 비판 재차 받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선 건데요. 이 전 서장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네, 경찰 수사 말고 또 다른 진상 규명의 길, 바로 국회 국정조사입니다. 어제 다정회에서 이 국민의힘이 유가족을 만난 뒤에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했다라는 속보 제가 전해드렸었죠. 오늘부터 시작된 현장 조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일단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부터 했습니다. 진실 규명 국정조사 진실 규명 국정조사. 여야가 힘을 합해서 진실을 잘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켜주세요. 약속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진실만 밝혀주세요. 네, 이후에는 참사 현장 골목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요. 유가족들은 특위위원들을 붙잡고 제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아이들은 오지를 않는데 옆에다가 아이들 없는 자리에 밥상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 떠놓고 그 아이들은 오지를 않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경찰들 이렇게 많으시네요. 근데 왜 그날은 6시 반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했는데도 왜 하나도 없었을까요? 네, 현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참사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사 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에 이태원 파출소를 찾은 특위위원들은 당시에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부터 112 신고에 왜 미흡하게 대응했는지까지 좀 따져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로 통제를 했어야죠. 도로 통제. 도로를 소통시키느냐, 인파를 관리하느냐, 그건 이제 그 판단의 문제인데 미리 계획을 세우진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같이면 도로 통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112 전화를 다 받고 대응을 해야 되실 분인데 현장에 나와 있어서 대응이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본인 판단인지 전임 서장 차원에서 판단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전을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보고 지휘하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있는.
네, 제가 이 분향소 조문 그리고 현장 방문하는 영상을 쭉 봤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이 유가족들 옆에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비방하는 보수 유튜버들까지 있어서 현장이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세월호의 길을 가선 안 된다라고 했던 권성동 의원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폭식투쟁으로 모욕했던 그때 그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거기 영장이나 가봤냐? 문재인정부를 5년 동안 못했어. 세월호 살아가지고 피곤해. 그 애들이 둘이서 나란히 손잡고 갔어요. 문재인정부를 5년 동안 못했어. 세월호 살아가지고 피곤해놓고 제도 정비 안 하고 법령 정비 안 하고 못했어. 세월호 정치하고 있잖아 지금 니네들이. 네, 이 사람들 오늘 국정조사 반대 집회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적어도 분향소 근처에는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라는 게 유가족 측의 요구였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안이한테 어제 탤런트 지안이 엄마가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안이 엄마가 기절했습니다. 녹사평역에 경찰은 없습니다. 서 있기만 하고 확성기를 떠들어대는데 말리지도 않고 거기 신창위원회 철수시켜 주십시오. 그게 사람입니까? 네, 오늘 현장 방문으로요. 국정조사 그야말로 첫 발을 뗀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죠. 당장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문제부터 여야 간의 생각차가 큰데요.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증인에서 빼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고 또 총리를 호출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참사 이후에 한 총리의 발언들 국정조사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응 관련된 부분, 뭐 행안부 장관이 직계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또 국무총리가 국정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참사 이후에 이제 한덕수 총리도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해 왔지 않습니까? 또 문제도 좀 생겼었고요. 당연히 국회로서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네, 한 총리는 녹사평역 분향소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30초 만에 자리를 뜬 사실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유가족들의 항의에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는 바로 이 장면. 불법 아니냐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갑자기 분향소를 가게 된 이유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다른 쟁점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야3당이 단독으로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었을 때 기간 연장 없다 선을 그었지만요. 오늘 처음 현장 조사를 했는데 지금 남은 국정조사 기간 고작 18일 뿐입니다. 주말을 포함한 건데요. 특위위원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정치에서 절대라는 건 없다. 현실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좀 내비쳤는데 예산안 협의 후에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라는 여야 합의 사항을 꺼내 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안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진실로 참여할 의지 그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면 예산안 처리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안 후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해놓고 12월 21일까지도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지금 인질로 잡고 있잖아요. 네, 예산안 법정 시한은 오늘로 이미 19일이나 넘긴 상황인데요. 합의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표류 중인 데 대한 책임 여권에 돌렸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인세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여당이 누굽니까 도대체. 1% 낮추는 그 의장 중재안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재안을 안 받고 버티는 데가 지금 누구예요? 누가 급합니까? 사실은 국회는 합의가 됐어요. 국회는 끝났는데 그러면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용산에서 합의를 안 해주시니까.
네, 예산안 막바지 쟁점은요. 법인세 인하 문제,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그리고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핑퐁식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도 비공개로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직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인데요. 여야가 다투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문제입니다. 정쟁을 우려해서 신 의원이 국조특위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 계속됐습니다. 신 의원이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 없었고 현장에는 고작 15분 정도 머물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신 의원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정조사에 이 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닥터카를 자신의 집 앞까지 콜택시처럼 불렀고 남편까지 대동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자신의 SNS 홍보용 사진을 찍으며 불과 15분 정도만 머물렀고 결국 참사를 홍보 도구로 삼고 재난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신 의원이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신 의원은 국회의원인 동시에 의사라면서 신 의원을 감싸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있는 의료인이 이 참사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지원을 가기 위해 함께 합류해서 가게 된 그 행위에 대해 이런 저열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신현영 의원이나 그 남편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의사입니다. 이 구급차가 아닌 닥터카를 타고서 간 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 혹시 국민의힘 측이 국정조사를 계속 부정하고 회피하고 해왔는데 요번에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세를 너무 강하게 피는 것 아닌가. 네, 국정조사와 예산안 협상 여전히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예산안 협상 타결 소식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현장 방문한 국조특위 현장 재구성, 국민의힘 신현영 증인 채택해야, 민주당 저열한 정치 공세.